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할까요? 3편입니다. 안녕하세요. 땡형입니다. 이번 영상은 3편입니다. 1편은 외모 만족, 정치 성향 일치, 종교 일치. 2편은 화목한 가정, 자산 연봉이 비슷한 사람, 그리고 감정 컨트롤이 가능한 사람을 만나라. 이번 영상은 이어서 3편입니다. 네 번째, 감성보다는 이성적인 사람을 만나세요. 이성이 더 발달한 사람이 좋습니다. 이성이 항상 감성을 지배해야 돼요. 그게 전 진화한 인류에 가까워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성 쪽으로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동물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냥 이성이 더 발달하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인간 또 거기서 더 진화한 인간 쪽에 가까워지는 거죠. 감성이 더 발달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보통 감정 기복이 굉장히 크고요. 감정 컨트롤이 안 됩니다. 사회성에 약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른 사람 말에 쉽게 영향을 받아요. 이거 발랑발랑 하는 거죠. 그래서 사기당할 확률도 높고요. 그리고 삶의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 이럴 때 오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도 떨어지죠. 계속 감성적으로만 이렇게 대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뭐 회사 생활 이럴 때도 영향이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연인이나 뭐 부부간에도 대화, 소통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성적이니까. 그래서 이성적인 사람을 만나세요. 5번째는 멘탈이 강한 사람을 만나는 게 좋습니다. 멘탈이 강하면요, 자존감이 높고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책임감도 강하고요, 대응력, 추진력도 좋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흔들리지 않고 견딜 수 있습니다. 인생은 산 넘어 산이고요, 어려움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수시로 역경과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회사생활, 사회생활, 취업, 연애, 결혼, 출산, 육아, 투자 이런 여러 어려움과 실패가 인생에서 계속 와요. 계속. 근데 이때마다 멘탈이 강하면 무너지지 않고 뚫고 나갑니다. 근데 멘탈이 약하면요, 해결 못하고 무너지거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 형제, 자매, 연인, 부부, 친구 이런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멘탈이 강한 사람을 만나세요. 6번째, 남사친, 여사친으로 신경 안 쓰이게 하는 사람을 만나세요. 남사친, 여사친 이성 문제로 나를 신경 쓰이지 않게, 거슬리지 않게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성 관계가 깔끔하고 명확한 사람, 이런 사람이 좋습니다. 헤어진 연인과 연락을 하고 지낸다,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낸다, 아니면 헤어진 연인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애초에 걸러야 됩니다. 사귀면서 뭐 스킨십도 하고 할 거 다 했는데 이런 사람과 계속 부딪힌다? 그런 사람을 배우자로 맞을 수는 없죠. 애초에 이런 거 걸러야 돼. 대학교 CC, 캠퍼스 커플을 했다, 또는 같은 회사 사내 연애를 했다, 이런 사람은 그냥 애초에 소개팅 단계에서 바로 걸러야 됩니다. 이런 사람하고 만나면 안 됩니다. 가치가 없어요. 대학교 CC나 사내 연애를 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동기, 동창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겹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뭐 결혼식을 가든 뭐 주기적으로 모임을 가든 이게 겹칠 수가 있어요. 이게 만날 수 있다고, 얼굴 보고 부딪힐 수 있다고. 이런 걸로 이제 신경을 쓰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 자체가 신경이 쓰이니까 이런 건 좋지가 않다.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나한테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주는, 나를 거슬리게 하는 요소는 먹고 살 돈을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니는 회사 생활, 이거 외에는 없어야 돼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회사 생활은 해야 돼.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는 참고 견뎌야지.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외에는 엄청나게 큰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요소가 있으면 안 돼. 나를 거슬리게 하는 요소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배우자가 뭐 이성 문제로 스트레스를 준다? 이걸로 막 큰 스트레스 받아서 이거 좀 힘들다? 많이 힘들다? 이러면은 결혼 실패한 거예요. 인생 망한 거죠. 또 부부싸움을 했다, 이러다가 또 뭐 헤어진 사람하고 연락을 했다, 술 먹었다, 이러다 뭐 실수했다, 발언 났다, 이혼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이혼하면요, 가장 밑바닥 인생으로 추락하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남사친, 여사친 이런 이성 문제로 신경 쓰이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7번째, 처음부터 본인 관련 사항을 명확히 오픈하는 사람을 만나세요. 이제 연애 초반, 가능하면 소개팅 단계가 제일 좋고요. 시작하기 전에 연애 초반부터 본인의 정보를 투명하고 명확하게 오픈하는 이런 사람이 좋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또 뭔가 궁금해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숨김없이 명확하게 알려주는 사람을 만나세요. 보통 그런 사람은요, 보통 성실하고 자존감이 높고 또 문제되는 사항이 없고 숨김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뭔가 물어봤는데 숨기거나 아니면 나중에 알려주겠다, 우리가 연애를 좀 더 오래 하고 뭐 아니면 1년 지나면 알려주겠다, 아니면 결혼한 사이가 되면 알려주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 안 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은 보통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큰 문제가 있거나 캥기는 게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리스크를 감수할 이유가 없죠. 그럼 이제 어떤 상황이냐, 이게 예를 들면 이제 모은 돈 이런 거 있죠. 순자산 또는 직업, 직장, 직무, 학력, 전공, 뭐 사는 곳, 가족관계, 뭐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냐, 투자 성향, 지병이 있냐, 아니면 자녀 계획이 있냐, 뭐 딩크냐, 이런 거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뭔가 이렇게 캥기는 게 있다, 그럼 말을 잘 못해요. 이게 모은 돈이 얼마냐, 명확하게 하면 되지. 얼마 모았다, 순자산 얼마다, 현재 이런 형태로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게 많든 적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왜 그런 거 묻냐, 그런 거는 하긴 이제 1년 지나면 알려주겠다, 이런 사람하고
하고는 연애를 시작하면 안 됩니다. 캥기는 게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만약에 한 1년, 2년 사귀었어. 그 다음에 그때 돼서 결혼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나 사실 빚이 한 몇 억 있다. 같이 좀 갚아야 된다. 이런 소리 하면 무책임한 거죠. 그때 가서 결혼을 엄니 많이 서로에게 피곤하고 좋지 않죠. 처음부터 알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고민해보고 내가 감당하겠다. 이렇게 하고 사귀었으면 나중에 돼서 결혼도 할 수 있고 하는 건데 나중에 가서 그런 걸 오픈한다? 그런 건 비겁한 겁니다. 항상 본인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오픈하는 사람을 만나세요. 아니면은 캥기는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편, 3편 내용 정리하면요. 이런 사람과 결혼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는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 두 번째는 자산이나 연봉이 비슷한 사람. 세 번째는 감정 컨트롤이 가능한 사람. 네 번째는 감성보다는 이성적인 사람. 다섯 번째는 멘탈이 강한 사람. 여섯 번째는 남사친, 여사친 이런 이성 문제로 신경이 안 쓰이게 하는 사람. 일곱 번째는 처음부터 본인 관련 사항을 명확히 오픈하는 사람. 이렇게 7가지 사항을 참고하셔서 좋은 연인, 배우자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결혼할 사람, 배우자 기준입니다. 연애와 결혼은 다르죠. 단순히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다, 연애만 한다 이러면은 여기 있는 내용들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